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강의하고 있는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지금 녹화 시간이 지금 수요일인데요. 일단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회복을 해줬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저번 주에 녹화했을 때는 조금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많이 불안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시 21선 위로 회복을 해주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적극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수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급을 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매매 기법 하나 또 이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표를 좀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코스피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영업일 20일 기준으로 계속 이제 횡보를 좀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월 7일부터 고점을 찍고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박스권을 그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21선 위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21선 위로 반등이 나왔던 모습은 그래도 꽤 투자 심리가 극복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고점의 매물대 있죠.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287포인트 정도를 위로 돌파를 안착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3,300, 3,400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있죠.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어제 보니까 유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그 이전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죠?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까지 같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뭐 비록 안전자산인 달러는 어느 정도 힘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죠?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을 조금 이제 부식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상승으로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1선 위로 안착이 나왔던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얼마나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고 팔았는지 볼 건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1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지금 지수 견인을 해주고 있다. 자, 이게 외국인들과 기관은 매매를 하지 않고 그죠?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하면 이건 약간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그래도 꽤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지금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667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현재 외국인들은 762억 정도 매수 그리고 기관은 73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조 3천억 정도를 완전히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지수를 올려주는 네,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지금 현재 그래도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매매 기법은 뭐냐면 자, 저점, 그죠? 나름대로 지금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 그죠? 내가 산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아니면 내가 산 종목은 막 올라가는데 잡았는데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손실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꽤 여러분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 비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약간 시원하게
약간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기법이냐면,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매매 기법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개인들은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 주식을 삽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실 거면은 상관이 없겠죠. 뭐 1%, 2%, 3% 정도 여러분들 수익을 뭐 진짜 장기간에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목적이라면 사실 그런 매매 기법은 굉장히 회전율도 좋고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매매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반 직장인분들은 뭐 저점에서 사서 뭐 기본 뭐 많게는 뭐 50%, 그죠? 조금 더 많게는 뭐 100%, 200%까지 여러분들 뭐 가치주, 성장주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투자의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에 갈아타서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죠? 거기서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수익을 보지 못하고, 그죠? 수익을 도로 다 반납을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타게 됩니다. 그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되면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그런 약간 순환매의 엇박자가 좀 타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개인들, 그죠? 대부분의 개인들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팔 때,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코스피 코스닥 종목은 2200개가 넘고 그 중에서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이게 진짜 이 종목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말 있죠. 네, 그런 말이 거의 한 100년도 가까이 더 된 그런 주식시장의 격언인데,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도 여지없이 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포에 여러분들 개인들은 다 던집니다. 그죠? 무서워서 던져요. 근데 거기서 외인들과 기관들은 신났다 하고 그 물량을 싹 다 여러분들 매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죠? 개인들은 거기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팔겠죠. 그럼 물량이 계속 이제 떠넘기기가 되면서 이제 오로지 개인들만 약간 손해를 보는 시장이 바로 이제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이 좋으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몇 시부터 열리냐면요, 아침 9시부터 열리죠. 그죠? 아침 9시부터 열리는데 요거를 제가 메모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침 9시부터 장이 열리잖아요. 그죠? 아침 9시. 자, 그러면 아침 9시에 개장을 하는데 보통은 개장을 하고 대부분 이제 개파락이라든가 아니면 하락을 하게 되면, 그죠? 개파락이라든가 하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개인들은 뭐 할까요? 대부분 개인들은 다 주식을 무서워서 던집니다. 그죠? 던집니다. 개인들은 대부분 던져요. 근데 그게 솔직히 뭐 이 종목이 정말 악재가 터져가지고 갭이 막 한 10%, 20% 빠지는 거 그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조정장일 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우상향인 상태에서, 즉 그 특정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면 개인들은 뭐 5%, 10% 먹고 빠지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은 조금 더 내가 이제 고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평가損익이 마이너스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다 던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지수께서 종목께서 빠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개파락분을, 그죠? 개파락분 혹은 하락분을 메꾸는 상승 캔들의 그 양봉, 그죠? 양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갭으로 떨어뜨렸는데, 그죠? 갭으로 떨어뜨렸는데
뭐 장 후반이라든가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에 그 갭을 메꾸는 혹은 갭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상승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는 그죠?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끝나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 출발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제가 그림판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걸 글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일단은 그림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장이 그죠?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갭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갭으로 떨어지면 대부분 개인들은 판다 그랬죠? 자, 파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합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죠?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과거의 하락분의 그런 거래량을 강하게 압도하면서 이렇게 상승 캔들의 반전 흐름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길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일주일까지는 저는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길게는 한 3일 정도, 짧게는 당일 안에도 여러분들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을 볼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갭 하락분 있죠. 이 하락할 때 하락 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하락 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고 반대로 이 하락하는 캔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할 때는 상승 시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종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좀 가장 강력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인데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맥스트라는 종목이 따상상까지 갔었죠. 맥스트라는 종목이 따상상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가 풀리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자 거의 하루 만에 거의 하루 반나절 만에 50%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맥스트라는 종목은 이렇게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터졌냐면 일단 상장 첫날에는 얼마 안 터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상한가 갔을 때 1,400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980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00억 이런 식으로 평균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는다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 혹은 기관, 외국인들이 한 번쯤은 이 종목을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 상한가를 연속으로 2번 보냈다가 이렇게 잠깐 동안 조정이 옵니다. 조정. 그러면 대부분 개인들은 여기서 점상이 나왔을 때 못 사죠. 왜냐면 물량이 없으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점상이 나왔을 때 못 삽니다. 근데 점상,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이렇게 더 올라갈 줄 알고 더 상한가를 칠 줄 알고 이런 부분에서 뭐 한다? 추격 매수를 들어갑니다. 추격 매수.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추격 매수 들어가서 이렇게 버티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버티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버틸 수 없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샀다고 한다면 저점까지 낙폭을 거의 18% 정도의 낙폭을 견뎌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사서 상한가가 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한가 갈 수도 있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그죠? 올라가겠거니 해서 그냥 무턱대고 사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개파락해버리죠. 자, 그러면 대부분 개인들은 개파락할 때 뭐 한다? 판다 그랬죠? 판다. 물량을 팔아요. 자, 근데 처음에 갭으로 하락했을 때 요거는 이제 갭으로 상승한 겁니다. 그죠? 갭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음봉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종가가 지금 마이너스 0.6% 정도로 해서 약간 떨어진 걸로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날에는 전날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7%, 두 번째 날에는 6.7%가 고점 대비 한 18% 정도의 낙폭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기서 못 버티고 다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죠. 자, 그러면 나갔을 때 개인들이나
개인들이 나갔을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그런 흔적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1시간 봉 있죠? 60분 봉상으로 해서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음봉인데 하락하는 거래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봉인데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죠?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투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투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지지선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지선이 무너져 버리면 너도 나도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패닉셀. 이 종목이 딱히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샀던 개미들이 그죠? 내가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즉 손실 회피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들은 다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팔아요. 자, 그러면 이런 구간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설명드렸냐면 이렇게 갭 하락분 있죠? 이 하락분을 메꾸는 강력한 상승 캔들이 발생을 해야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고 알려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처음에 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음봉 캔들을 돌파하는 캔들이 안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증가했던 부분의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맨 마지막에도 하락 거래량이 빨간색으로 증가했던 거 보이시죠?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선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그 당일날 이탈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넘어가면 다시 한번 개파락하죠. 개파락한 다음에 이렇게 개파락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 자, 전에 그 당일날 하락으로 떨어졌었던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을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줬죠. 자, 그러면 이 바닥을 사실 아무도 여러분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바닥을. 물론 여러분들이 산 지점이 우연치 않게 바닥일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서 자, 이런 게 있어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1%부터 30%까지 상승폭이 있지만 그거를 다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락하는 음봉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종가의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권까지 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45%의 상승을 보였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이 종목 말고 여러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어떻게 산다? 요때 사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럴 때 사요. 이미 많이 올라갔을 때 삽니다. 왜냐하면 전일 고점으로 높고 지금 모든 고점으로 돌파했네. 근데 아침에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지 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폭탄을 맞아버립니다. 거의 한 16%, 고가 대비 16%도 빠졌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아셨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오늘 거래 대금 상위를 보면서 어떤 종목이 그죠? 오늘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왔는지 그거의 세력들의 흔적을 좀 수급 매매 같이 동일하게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맥스트란 종목이 이때가 지금 8월 3일 날 12시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맥스트란 종목 8월 지금 언제였죠? 아까 돌파했을 때가 8월 3일이죠. 자, 8월 3일 날 보니까 자, 개인들이 샀고 기관들이 샀고 외국인들이 팔았죠. 자, 그럼 이때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같이 개인들과 기관이 이렇게 지수를 견인했던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도 기관이 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오전장에 급등이 나왔을 때 기관들과 금융투자는 다 팔았습니다. 근데 개인들만 샀죠.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59억 정도 샀는데 이 59억 정도 샀을 때 고점에서 물려서 이렇게 지금 현재 물량이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들과 기관들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 둘 중에 하나의 주체의 수급 세력들이 들어와야지만 그죠? 종목이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일단은 자, 지금 SMC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SMCNC라는 종목이 얼마 전에 그 SM 그 이수만 대표 있죠.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 풍문이기는 한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미 전날 상한가고 그 다음 날 자, 저점부터 얼마나 올라갔냐면 거의 63%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틀 만에.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냐?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할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다 언제 잡냐면 이럴 때 잡아요. 아니면 이럴 때 잡아요. 이럴 때. 그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다 털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이평선이 있으면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할게요. 5일선, 11선.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평선이 정배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에 상한가를 한번 보냈죠. 보내고 나서 자,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런 데서 털립니다. 털리고. 자,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저점에서 매집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개파락, 그죠? 개파락이 한번 나와주고 그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보여야 된다. 그 돌파하면서 개인이나 뭐 기관, 외국인,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그 수급의 주체가 들어와야지만 종목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7월 23일 이렇게 하락 음봉이 나왔죠. 1시간대, 그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와줬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락이 나오고 나서 돌파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죠. 하긴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점까지 15% 정도의 시세를 주긴 줬죠. 그죠? 올라가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올라가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막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10%, 15% 정도의 단기간에 시세는 준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SMCNC라는 종목이 지금 7월 26일 날 들어왔잖아요. 그럼 7월 26일 날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 요거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한다면 아까 지금 보는 게 SMCNC라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자, SMCNC. 요 종목인데 아까 이 수급 이때가 지금 7월 26일입니다. 자, 그러면 7월 26일 날 볼 건데 자, 보세요. 개인들과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그죠? 마이너스니까 팔았어요. 팔았는데 기관이랑 금투가 샀죠. 기관이랑 금투가 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시세를 주는 겁니다. 자, 개인들이 팔든 안 팔든 상관은 없는데 적어도 기관이나 외국인 둘 중에 하나의 수급이 다 들어와야 된다. 둘 다 들어오면 더 좋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나서 대부분 개인들은 언제 산다? 이럴 때 삽니다. 이럴 때 사야 더 올라갈 줄 알고. 근데 물리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지수가 좋고 해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법만 잘 숙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개파락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음봉으로 개파락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서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개파락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락할 때 그때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그랬죠?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 거래량 증가 부분에 저항선을 이어두고 여기를 종가로 뚫으면 매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 자리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죠? 그래서 그 다음 저항선 여기. 자, 근데 그 다음 저항선을 이렇게 종가 부분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 부분에서 돌파를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다음날 고가권까지 대략 한 14% 정도 시세를 한 번 더 줬습니다. 그리고 또 밀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 14%씩 계속 단발성으로 시세를 주긴 좋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도 개파락했죠? 그러면 개파락한 부분에 저항선 이어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파락하는 부분에 저항선 하락하는 부분 이어두고. 자, 근데 이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그 종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죠. 자, 그러면 이때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급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7월 30일 날 수급. 자, 근데 7월 30일 날은 개인들만 샀어요. 그죠? 개인들만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싹 다 팔았습니다. 근데 개인만 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그죠?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리죠. 그죠?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됐어요? 개파락한 다음에 여기서 종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 음봉이 나오고 종가 부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를 해줬죠. 그래서 사실 밀리긴 했지만 저가를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짝 돌파가 나오긴 한 거예요. 자, 그럼 8월 2일 날이 이제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8월 2일 날. 자, 근데 8월 2일 날 어때요? 여러분들 8월 2일 날. 그러니까 개인들은 갖고는 있어요. 근데 기관들과 금투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사긴 샀죠. 그죠? 근데 이때가 아마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음날 몇 퍼센트 정도? 14% 정도의 갭을 강하게 뛰어 올라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이런 패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볼게요. 일단은 뭐 인터파크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인터파크라는 종목인데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매집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 종목이. 근데 지금 이게 중국의 어떤 기업에 이제 매각된다라는 그런 좀 썰이 좀 돌면서 주가가 약간 좀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락을 할 때 하락하는 거래량을 메꾸는 그 흐름이 나와주면요, 여기가 바로 이제 매집 타점이 된다. 6%.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는 흐름. 그 다음날 하락하는 흐름이죠. 자, 요거를 살짝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 자리 하락하는 음봉 거래량, 그 다음에 증가하는 음봉. 자, 증가하는 음봉 돌파 나오니까 그 다음날 시세를 주면서 강하게 장중에 15% 정도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무조건 여러분들 저점을 잡는다고 해서 막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수급을 봐야죠. 그래서 이때가 7월 30일인데 7월 30일 날 수급이 어땠는지, 그죠? 7월 30일 날 지금 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인터파크죠. (7월 30일) 자, 그러면 7월 30일 날 이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들이 샀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기관들이 조금 샀어요. 자, 그럼 이런 부분이 자 매수를 들어가는 타점. 그러니까 개인들은 샀든 팔았든 일단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관들이 같이 샀다, 혹은 외국인이 같이 샀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좀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도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덱스터. 자, 이 종목도 자 강하게 지금 상승 돌파가 나와줬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덱스터라는 종목은 언제부터 하락을 했냐면 단기 과열 들어가고 나서 자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계속 횡보 부합을 했죠. 횡보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자, 하락하는 거래량 소화하는 거, 물량 소화하는 것에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도 거래량, 자, 매도 거래량, 그 다음에 매도 거래량, 자, 그 다음에 매도 거래량, 그 다음에 매도 거래량.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매도 거래량의 캔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저점이 되겠습니다. 저점의 고점. 자,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2.76% 상승을 하면서 거의 11%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눌렀을 때, 살짝 주가가 눌러줬을 때 이때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고점까지
자, 고점까지 대략 한 14% 정도의 시세를 주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마 내일 중에 전고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더 큰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단기적인 시세를 주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전고점을 내일 만약에 갭으로 뚫어줬다면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 시세를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매매 기법을 가지고 한번 수익을 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 횡보가 좀 많이 일어났을수록,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음봉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몸통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자, 매집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음봉이, 몸통 있죠? 음봉의 몸통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음봉의 몸통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락하는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하락하는 힘이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집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고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재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재료라면 당연히 상한가를 가겠지만, 뭐 그런 강력한 재료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주식은, 그죠? 대부분 주식은 그 종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도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일봉의 캔들 있죠? 일봉의 캔들이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7월 30일, 그 다음에 8월 2일 날 이렇게 연속으로 이틀 동안 부합을 했죠. 부합을 했는데 몸통이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몸통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짧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떨어지는 힘이 약간 약해졌나 보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8월 2일 날 이 캔들을 보시면 됩니다. 8월 2일 날 캔들. 자, 8월 2일 날 캔들을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 설명드렸죠? 하락하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자, 이 하락하는 거래량의 이 패턴 있죠? 거래량의 이 패턴,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주면 그러면 이제 매집이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강한 매집과 발산이 시작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그 다음 날 이렇게 장중에 1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전날의 음봉을 다 메꿨던 모습이었죠. 자, 그럼 이 종목도 이제 채비를 다 마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여기서 사긴 사요. 근데 눌렀을 때 얼마 기다리지 못하고 팔거나 아니면 너무 고가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매를 안 하거나. 자, 근데 이렇게 눌렀다가 살짝 눌림목을 주고 어떻게 됐어요? 6% 정도 눌림목을 줬죠? 그러면 대부분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죄다 뭐 한다?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요, 사기는. 올라가네. 그래서 고점에서 사긴 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고점에서 사고 나서 이 저점까지 낙폭이 8% 정도가 나와요. 8%. 이 종가 기준으로는 5%. 그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 5%나 6%의 낙폭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이 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캔들이 나오면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그죠?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보시고 나면은 일단은 8월 3일 날 10시부터니까는 요걸 3분봉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3분봉 기준으로. 자, 요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렀죠. 그러면 요때 분할로 매집을 합니다. 분할로 매집, 분할로 매집, 분할로 매집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슈팅을 주면서 강하게 올라갔던. 그래서 그 당일날 상한가까지 갔었고 그 당일날 14%, 15% 정도까지 시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 여러분들 운만 좋다고 한다면 하루만 해도 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하락하는 흐름을 완벽하게 바꿨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사인.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K사인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음봉의 몸통이 짧아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가 0.77, 그 다음에 저가가 1.15, 근데 시가가 0.77, 저가가 2.69. 자, 여기는 지금 1.15, 1.67. 약간 조금 몸통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하락을 하고 나서 눌러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이것도 자, 한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몸통이 딱 줄어든 상태에서, 그죠? 음봉의 몸통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집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하락하는 음봉의 거래량이 늘어났죠. 근데 여기는 이탈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다음 날. 자, 근데 어때요? 그 다음 날 여기서 종가로 돌파가 나왔죠. 그죠? 종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8월 3일 날 그리고 양봉으로 마무리를 자 보시게 되면은 양봉으로 끝나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K사인이라는 종목, 요거를 지금 급등이 나왔던 시점이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갭으로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25% 정도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역배열인데도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 저가에서 매수하는 방법.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그죠? 어디 정말 좋은 주식인 건 알겠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딱 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일단 음봉으로 계속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하락하는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자 매도의 시초 거래량 있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매수 거래량에 동반돼지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어느 정도 이탈이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야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 내일 만약에 장 초반에 이 83,400원을 강하게 종가로 상승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83,400원을 이탈하지 못한다. 그러면 약간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진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보합을 하다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잡는 방법 몇 번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금방 익히실 겁니다. 자, 옵티시스라는 종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죠. 자,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계속 지금 보시게 되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음봉의 시초 거래량, 그 다음에 하락할 때 거래량 이렇게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 자 매수가 그죠? 하락 음봉을 돌파했을 때 양봉의 거래량이 약하죠.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래량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거래량, 시초 거래량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돌파를 못했죠?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음봉 거래량.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볼 것이 이 음봉 거래량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죠? 갭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온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런 데서 사요. 근데 살짝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럴 때 눌림목 때 뭐 한다? 눌림목 때 사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 초반에 나왔다면은 이런 식으로 자 급등이 나온 다음에 뭐 21선 눌림목을 본다라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그래서 고가까지 대략 8%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죠. 자, 이런 흐름. 그러면 내일까지도 아직까지는 15% 정도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만 24% 올라갔죠. 오늘만 24%.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으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매매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자 시초 거래량을 강하게 압도하는 그죠? 시초 거래량을 압도하는 그런 흐름의 캔들이 언제 나왔냐면 이때 나왔습니다. 8월 4일 아침에 당일날 돌파가 나왔죠. 깨끗한 양봉이. 그 다음에 뭐 했죠? 살짝 눌렀습니다. 눌러주고 3% 정도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자, 고가권 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 뭐 짧게 여러분들 매매한다고 한다면 뭐 7%, 약간 중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15%, 그 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30%,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웬만하면 거래 대금이 받쳐주는 종목, 그 다음에 장 초반 혹은 당일날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종목이라도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했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러분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약간 조금 갑자기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지금 계속 며칠 동안 거의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거의 한 달 가까이 보합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어요. 자,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락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이 나올 때 이 시초 거래량을 압도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 그죠? 자, 요거를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보인다고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이 압도하는 거 보셔야 돼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압도해야 된다. 하락할 때. 그래서 여기 하락하는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하락하는 거래량, 그죠? 그 다음에 하락하는 거래량. 근데 그 다음날 하락하는 거래량을 조금 더 강한 양봉으로 돌파가 나왔죠? 시초가. 그러면 여기서 매집이 시작했다 보시면 됩니다. 매집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그 다음날 바로 올려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고가권까지 29% 정도 상승세가 나왔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가에 따라서, 자, 아시아 엑스텍이라는 종목도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근데 이슈가 있기 전에 항상 세력들의 매집이 있었다. 자, 그럼 8월 3일 날도 마찬가지로 한번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보기 전에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서 그 당일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세요.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이, 자, 여기서 매집이 일어나고 나서 8월 3일 날 0.99% 상승 마감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자, 그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인데,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6.3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 이게 왜 제가 아까 저도 여기서 지금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이 음봉에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초 하락, 그죠? 시가 갭이 일어나는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죠?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장중에 살짝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살짝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수급 매매. 그래서 수급 매매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급을 제가 아까 봤습니다. 그래서 수급 매매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현재 개인들은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샀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거의 한 6억 5천만 원 정도의 수량으로 담았다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특히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혹은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강한 상승세를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비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갭으로 시작하면은 뭐 15%, 10% 갭으로 시작하면은 뭐 갭으로 시작할 때 팔아도 되고 단기간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시간 외에서 한 6%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잘만 한다면 내일 시초가의 한 15%에서 20% 정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60분봉이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지금. 그죠?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죠? 완전히 하락세인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아까 제가 말했던 음봉, 시초 거래량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 그때 여러분들 매수해서 수익을 노리자.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이 꽤 괜찮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갔을 때 사면 물립니다. 아시겠죠? 이미 올라갔을 때 사면 늦어요. 자,
이 옵티시스라는 종목이 오늘 아침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중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보는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이냐면 IB 김영이라는 종목이 오늘 개인들을 싹 다 죽이고 끝났어요. 그죠? 자, 지금 이 차트만 보시면 이제 무섭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가권에서 뭐 했다면 매수 들어갔다면 그냥 여지없이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고가권까지 얼마나 올라갔냐면, 자, 올라가면 7%, 떨어지면은 9%니까 고가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샀다고 한다면 15% 정도의 낙폭을 여러분들 견디셔야 됩니다. 거의 한 17% 정도.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갭으로 올라가는 것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침의 세력이 있었는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침의 세력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들면 급등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선침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섣불리 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근데 이 IB 김영이라는 종목이 어제 선침해했던 흔적이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음봉 시작했을 때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음봉 시작했을 때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간에 8월 3일 날 10시에 갑자기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 종가로 이렇게 상승 마감이 끝났어요. 그럼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떨어질 때 대부분 개인들은 판다. 근데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주워 담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 시작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개인들은 다 팔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음봉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들어 올려줬죠. 올려주고 여기서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보셔야 돼요. 수급들.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있죠? 자, 수급 매매 종합에 들어가셔서 이 종목이 IB 김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제 어때요? 8월 3일이죠?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그죠? 마이너스죠? 근데 외국인들이 뭐 했어요? 샀죠. 자,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은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어때요? 개인들은 반대로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들만 팔았어요.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침했다가 개인들이 고가권에서 사기 시작할 때 다 물량을 떠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왜냐? 주식이 원래 그래요. 원래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게 사실은 주식이라는 주식시장 자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총성 없는 전쟁터다. 총성 없는 전쟁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게끔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물론 같이 여러분들 그 타점을 딱 보고 나서 매수 들어갔으면 당연히 수익을 여러분들 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개인들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떠넘기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선침의 세력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장초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보실 때 이게 선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과거에 선침해가 있었는지. 선침해가 없었으면 거기서부터 출발점이고, 선침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던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선침해하는 종목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 그 바닥에서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그죠? 50분이 지나갔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그나마 가장 현실성 있고 가장 가능성 있는 매매 기법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